아침을 여는 뉴스7 7월 16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IBK 기업은행과 투자 피해자들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은행 측과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40에서 80% 배상률을 제시했는데 피해자들은 조정안 내용 중 자본시장법상에 명시된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 항목이 누락됐다며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대책위는 디스커버리 펀드는 사기 판매가 분명한 만큼 100% 원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금감원의 배상률 산정 근거도 부실하기 때문에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여당 반대에 막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 주도 정책에 여당이 제동을 건 형국인데요. 정치권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해지면서 관련 예산 편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일정 규모 이상 더 쓰면 10%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카드 캐시백이 포함된 상생 소비지원금은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카드 캐시백 정책을 실행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정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금융권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르고 있으나 야당에서는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며 맞서는 모습입니다. 카드 캐시백 시행까지 쉽지 않은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법인보험 대리점 인카금융서비스가 최근 보험회사들과 차례로 회동하며 지분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보험회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모양새입니다. 지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보험회사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은 최근 하나생명, 교보생명, 서브라이프생명 관계자를 만나 지분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카금융이 여러 보험회사를 만나 투자금 확보를 논의하는 것은 오는 10월 진행할 IPO를 위해서인데요. 현재 인카금융은 모집 채널을 정비 확대해 매출과 순이익을 높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의 자금 회수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인카금융은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60억 원과 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조건은 일정 기간 안에 상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카금융 관계자는 IPO를 염두에 두고 지분 투자를 받기 위해 보험회사와 미팅을 가졌다면서도 현재까지 지분 투자와 관련해 명확히 결정 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가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자 SK텔레콤과 KT가 이에 맞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동통신 3사가 정해진 경매룰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경쟁 없이 무혈 입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2018년 주파수 경매는 꼴찌의 서름으로 각인돼 있습니다. 3위 사업자로서 자금력에서 열세인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나 KT만큼 높은 가격을 쓸 수 없어 적은 폭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다는 것입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부터 농어촌 지역 5G 공동 구축이 시작되는데 LG유플러스가 기지국 구축을 맡게 될 강원, 전라, 제주 지역에서 타사 가입자들도 균일한 5G 품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20MHz가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행,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2로부터 총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야놀자는 이번 투자로 연내 예고했던 상장 작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놀자는 지난해 10월 기업 공개 추진을 공식화했고 이르면 2023년 미국 직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 숙박, 레저, 교통, 레스토랑 등
통합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 쿠팡에 이어 최근 마켓컬리까지 이커머스 업계 국내외 증시 상장과 이베이 코리아 등 매각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티몬의 연내 상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장을 준비해온 티몬은 지난해 기대했던 연간 흑자 전원 대신 매출 하락으로 난감한 분위기입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과는 달리 여행, 공연 티켓 등 취급이 컸던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상장 준비를 맡았던 전인청 공동대표까지 최근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자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티몬은 일단 기업 공개 행보를 계속하며 생필품 판매 채널 슈퍼마트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신사업 영역을 넓히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브랜드로 차별화를 추구하는 제약사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조 원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30년까지 2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 뷰티 브랜드를 론칭한 제약사들은 고객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함께 건기식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